네,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고 하락을 했던 재료들이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리 또 시장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결고리 바로자산운용의 윤종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그러네요. 달러 강세와 기술주의 부진 상당히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다뤄주십시오, 이사님. 네, 전일 미국 증시가 다시 이 우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반영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국내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죠. 다시 한번. 3,0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2만 명대로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 다시 손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좀 더 심각합니다. 좀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중국 다시 재봉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NDF 달러원 환율이 1,310원을 상회하는 등 이 원화 약세 기조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도 달러지만 유로화가 상당히 좀 약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유로화의 약세를 촉발해서 이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달러가 강세가 됐고요. 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또 약세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기술주가 또 종목별로는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크게는 테슬라가 가장 많이 눈에 띄는데요. 테슬라가 6.55% 하락을 했는데요. 트위터 인수 철회에 따른 이 법적 분쟁, 무언가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철회를 하게 되면 계약금이란 게 있죠. 근데 이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놓고 누가 잘못했느냐 갑론을박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법적 분쟁 상당히 좀 오래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약 금액이 천문학적이죠.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테슬라 개별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코로나 봉쇄 우려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중국,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중국에서 이 봉쇄가 된다,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 그러면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 셧다운에 대한 우려로 이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종의 하락이 우선 첫 번째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심화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게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였죠. 이 두 가지까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뿐만이 아니라 이 마카오 정부의 봉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지노가 첫 번째로 영향을 받겠고요. 그 다음에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인데 미국에서 원리조트라든지 부킹닷컴, 카니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 이 우려감이 사실은 많이 섞일 수 있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러한 이슈들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봉쇄까지 연결을 했을 때는 전기차, 휴대전화, 부품, 반도체, 그리고 놀자주까지 좀 연결을 해서 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국내장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달러원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도 달러원 환율이 당연히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전일에 이어서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전일에 1299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1300원 위로, 그러니까 달러가 양봉을 냈죠. 달러가 좋은 모습입니다. 달러화만 놓고 본다라면 달러화를 주식 종목으로 비교한다면 약하게 시작을 해서 강하게 끝났죠. 상승에 대한 모습으로 이 전일 달러화가 끝났는데 게다가 어젯밤에 미국에서도 달러의 강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승, 강한 힘을 오늘 좀 더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국내 시장에서도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131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국내 시장에 1310원까지 상승한다기보다는 이보다는 조금은 아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달러의 강세, 사상 최고치로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됩니다. 그러면 원화 자산들은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매력도가 떨어지는 원화 자산 중에 주식도 이제 원화 자산이 되겠죠. 이 주식에 대한 매력도 외국인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까지 매도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수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중국 관련 종목들 이 부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다시 한번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전을 하반기에는 좀 꾀하고 있었는데, 하반기 반전에 대한 시간이 다시 한번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내용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수출 기업에 좀 초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어제 약간 좀 비껴나가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출주는 영향이 있긴 있을 텐데요. 근데 수출주에 대한 주식 가격이 원화가 상당히 좀 약세가 되면서 수출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들 이 수출주로 인해서 이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로 인해서 환율 효과가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환율 효과가 반영이 얼마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레포트에 나오지만 원화가 약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갔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 연관성에 대한 커플링 정도가 이전보다는 확연히 좀 낮아진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지수 자체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출주들에 대한 주가가 많이 오르질 못했습니다. 도리어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주의 피해 여부는, 피해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실적에는 분명히 영향은 있죠. 근데 주가에 있어서의 영향은 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지금 대안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수출주들 빼면 국내 증시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이라든지 내수주들도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이 분위기가 좀 약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출주 환율에 따른 피해 여부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증시에 대한 반등이 국내 증시에는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들,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출주가 유리한가? 주가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관점이시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대안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결고리 오늘의 종목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요. 네, 통신주 KT가 되겠습니다. 이사님, KT를 연결시키는 이유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이 좋지 않은 악재들을 요리조리 좀 피해 가야 되는데요. 이 악재들을 다 피해 가면서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KT가 나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의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KT 대표적인 내수주가 통신주죠. 통신주, 은행주 이런 종목들을 대표적인 내수주, 경기 방어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환율의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KT의 가입자는 대부분 국내이기 때문에 KT 수출하는 물건보다는 국내에서 통신비를 내는 사용료를 내면서 이걸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 제한적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영향도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KT의 영업이익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은 증시를 사고 파는 것도 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증시에 사고 파는 정도와 KT에 사고 파는 정도는 커플링 정도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KT 사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발생한 이 약재들을 많이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달러하고 수급, 거기에다 코로나 재확산, 여기를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어 전략으로서 KT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KT와 관련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T 사실 2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한 정도는 주가에 반영을 하지 않거나 반영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반영이 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부진 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 좀 빠른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G 가입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5G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4G보다 5G가 요금이 비싸죠. ARPU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5G 가입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 이제는 5G에 대한 광고 마케팅 비용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5G 가입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광고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었는데 이제는 광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ARPU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미디어 콘텐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르게 KT의 어떻게 보면 신사업인데요. 이 통신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미디어 콘텐츠 부분 실적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방어적인 종목으로 KT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KT에 대한 목표가 간략하게만 잡아주세요. 네, KT 사실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서 좀 심심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만큼의 주가를 버티고 있는 종목이 사실 흔치가 않죠. 별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하반기에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이 38,500원 수준인데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4만 원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이제 시장의 악재들을 피하면서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서 KT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 4만 원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